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시르 일반 언어학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이 소시르 일반 언어학 강의의 마지막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개사와 연사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언어는 실체가 아니라 형식이다. 이 이야기를 소시르는 일반 언어학 강의 168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사이에서 말하는데요. 독특하게도 거기에서 소시르는 독일어의 나트와 네히테, 밤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죠? 단수와 복수를 대비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천착하여 예도는 오늘 소시르 네 번째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밌겠죠,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850개 이상의 강의를 통하여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언어는 substance, 실체가 아니라 폼, 형식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언어 안에는 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실체가 있었어. 언어 연구자가 그것을 붙잡아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그런 전제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언어학자들은 소시르 이전에, 그죠, 언어 체계 안에 마치 뭔가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을 발견하려는 듯한 그런 연구 방식을 취했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동기가 부여되고 또 언어 연구에 활발성을 띨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르가 발견한 혁명 가운데 언어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형식이다. 언어 안에는 어떤 실체가 없고 단지 특정 언어 단위와 다른 언어 단위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요. 소시르는 언어의 자의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미 우리가 강의를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기호의 자의성을 이야기하면서 렁그와 빠호를 나누고 공시와 통시를 나누었죠. 그죠? 자연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그죠, 특정 공시의 시점에서 시니피언과 시니피에가 정해지면은 기호에 대한 어떤 특정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기호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니피언과 시니피에의 소리 이미지와 개념의 결합을 통하여 특정 기호가 한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호는 또 다른 기호, 언어 체계 안에서의, 가치 체계 안에서의 어떤 특정 관계를 통하여, 차별적 관계를 통하여 의미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의미의 연결명, 언어 체계의 기능적 관계 안에 수렴되어야만이 그 특정 기호는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아무런 의미를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어의 나트, 이건 소시르가 직접 168페이지 정도에서 일반 언어학 강의
에서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에는 네시테가 붙어서 대비돼야 비로소 이 나트는 단수요, 네시테는 복수다. 그러니까 어느 체계 안에는 이와 같은 대비를 통하여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언어 단위가 있고, 그 언어 단위에 또 다른 언어 단위가 붙어야, 그죠? 비로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체계는, 그죠, 문법 체계와 같이 가는데, 그것은 언어 단위의 차별적 관계로 수렴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문법 체계조차도 위니 때 랭귀스티크, 언어 단위에 포섭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리 이미지를 통한 기표와 어떤 개념을 통한 기의의 결합,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언어다. 어휘집이 언어다. 결코 아니죠. 그죠? 모든 언어 안에는 독일어, 불어, 영어, 한국어에는 그것만의 독특한 언어 문법 체계가 숨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 문법 체계도 뜯어보면은 결국은 언어 단위의 차별적 관계로 수렴돼. 나트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대수학의 A와 B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시르는 대수학의 A와 B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A 자체로만은 대수학 안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A와 B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치값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수학에서도. 응? 그러니까 언어 체계는 그 안에 문법 체계를 함께 갖고 오지만은 그것은 언어 단위의 차별적 관계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과 그람메흐죠, 그죠? 그람메흐와 위니 때 랭귀스티크를 동일선상에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 소시는. 그러니까 그 체계 안에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랑그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생따그마, 파하디그마, 그러니까 연사체와 개사체를 이야기해. 연사체는 어떤 언어 단위의 조합을 통하여 작은 단위로부터 큰 언어의 어떤 그 형태로 계속 이어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예도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 단어, 한국어 언어 체계 안에서 단어를 조합하고 동사를 조합해서, 그죠? 하나의 문장을 만든 거죠.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는 그러니까 연사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이라 그래. 생따그마, 다른 말로 락스, 생따그마티크. 소시르는 이 축이라는 악스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요. 연사축이겠죠. 그죠? 연쇄축, 통합축. 그러니까 연사체를 통합체라 그러기도 해. 이게 포스트 구조주의로 가면서,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의 이 연사체에다가 거기에 맞는 부재한 기표, 이게 이제 데리다가 디세미나시옹, 이 산종의 세 번째 논문에서 계속해서 논증을 해 나가는 건데, 부재한 기표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에다가는 너, 그녀, 그,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고, 너는 한국어의 독특한 주어 조사잖아. 그죠? 여기에다가는 가나 이를 갖다가 부재한 기표로서 대립시킬 수 있는 거죠. 너를에다가는 너 대신에 그녀, 그, 철수, 순이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부재한 기표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야 이 가로축이 연사체고, 거기에 부재한 기표로서 한국어 언어 체계 안에 숨어 있는 게 뭐예요? 개사체죠. 계열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응? 그 다음에 사랑해라는 여기에는 미워해, 좋아해, 거기에 유사한 또 다른 단어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죠? 응? 이런 방식으로 언어 체계 안에는 연사적 관계와 개사적 관계가 나타나. 그러니까 개사적 관계는 대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와 네이트, 서로 대비되죠. 그죠? 그 다음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독일어의 니메는 영어의 take, 취하다란 뜻인데요. 이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값을 가질 수 없어. 현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거기에 남을 갖다 붙여야 비로소 님에는 어떤 현재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과 남을 함께 대비시켜야 현재와 과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take는 took 함께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언어 체계는 문법 체계를 포함하는데, 그 문법 체계 역시도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사적 관계로 가게 되면 얘도는 나트와 네이트를 함께 쓰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사의 관계인 거야. 대비는 서로 대비시키고 대립을 통하여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개사적 관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대비로부터 떼내서 연사적 관계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사는 단어와 단어를 붙여서 구절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동사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단어와 동사를 붙여서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야. 이게 연사관계인 거야. 그죠? 그런데 거기에 언제나 그 연사는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부재한 기표로서의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그 언어는 의미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거는 한국어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부재한 기표가 함께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게 의미값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간배나 행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음표를 보고 연주를 하는 음악가들이, 그죠? 거기에 드러난 음표를 갖고 연주를 하지만 그 음악가는 이미 거기에 상응하는 부재한 음표들을 함께 생각해서, 그죠?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도레미파솔은, 그죠? 그 자체로 하나라, 하나로는 아무런 의미값을 가질 수 없어. 음악에서도 시도 그래. 그래서 행간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시르의 혁명 이후로 드러난 독특한 현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연산은 언제나 개사관계를 전제했을 때에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헬라시옹, 퐁크시오넬, 기능적 관계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체가 없어. 그래서 언어학자는 그 랑그 안에서의 가치 체계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체계는 이와 같이 연사관계와 개사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소시르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공시체계 안에는 이와 같이 차이의 동일성만이 존재한다. 대립을 통하여 차이를 만들어내. 그리고 통합을 통하여 차이를 만들어내. 연사관계와 개사관계의 가로 세로의 어떤 이러한 관계가 언어체계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서 특정 단위가 다른 단위보다 중요할 수는 있어. 그 언어의 특징 때문에. 그러나 어떤 하나가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없어. 언어 체계 안에는 언제나 특정한, 그죠? 특정한 단위를 선택할 뿐이고, 그걸 선택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비로서 또 다른 단위를 옆에다가 놓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양 대립을 통하여 언어 체계는 의미를 획득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언어는 형식의 어떤 차이, 형태의 규약,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대립관계를 보고 통합관계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연사관계와 개사관계를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어떤 의문론적 관점, 형태론적 관점, 통사론적 관점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애완동물을 나타내는 영어에 pet이 있잖아. 그죠? 이 P라고 하는 음은 그 뒤에 ET가 붙는 어미와 함께 붙어져서 의미를 획득하는데, 이 pet은 다른 영어의 거기에 상응하는 음소가 있겠죠. 그죠? met, bet, set 이런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드러내요. 이게 이제 개사적 관계겠죠. 그리고 형태론적 관점에서 프렌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단어는 형용사로 프렌들리, 프렌들리스,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의 확대로 프렌드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연사관계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멤버, 프로페서, 딕테이터 이런 것들과 계사관계를 갖는데 그것은 바로 그 뒤에 ship을 붙여서 명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프로페서십, 멤버십, 딕테이터십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태론적으로 연사와 계사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통사에서 우리는 또한 예도가 한국어로 나는 너를 사랑해로 예를 든 것처럼 통사론에서도 연사와 계사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I frightened her. 나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이거는 그 자체로 연사적 관계겠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 계사관계를 보면 I에다가 she를 넣을 수도 있고 he를 넣을 수도 있고 you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frightened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embarrassed, 당황하게 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호들을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r 자리에는 me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다양한 또 다른 거기에 맞는 부재한 기표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의문론과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연사와 계사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언어는 그 언어 체계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문법 체계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다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거기에 맞는 특정한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 체계 안에는 이와 같이 특정 언어 단위와 또 다른 언어 단위의 차이를 통하여 그 의미가 획득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언어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아서 마치 사물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죠? 그런 방식으로 감각적인 것이 언어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그 실체를 붙잡아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특정 언어 단위를 선택하여 거기에 대비되는 것을 찾고 거기에 연쇄되는 연사관계를 찾는 이것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기능적 관계를 통하여 확장되고 축소됨을 통하여 계속해서 의미를 형성해 나가. 이게 바로 언어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소시리에 의한. 그래서 생따그마틱, 파하디그마틱 이러한 것은 이러한 두 개의 대립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이런 관계는 언어 체계를 형성하는 거죠. 가로 세로의 관계와 같이 언어의 측미를 이루는 그러한 구조의 핵심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뭐예요? 레비스트로스는 그 소시르가 이야기한 언어 체계 안에서
신화의 구조를 보고 친족 관계의 구조를 이런 방식으로 연사계사 관계로 설명해내잖아. 롤랑 바르트는 거기에서 현대 문화의 패션의 체계라든지 음식의 체계를 또한 연구하면서 다양한 문화 체계를 분석하잖아, 그죠? 이것은 문학 비평의 어떤 그러한 체계 속에도 수렴되어서 비평가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 이게 무한대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단위 하나에서는 아무런 의미값을 취할 수 없는 특정 기호는 선택된 이후에 언제나 거기에 맞는 부재한 기표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니체가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에서 언어라는 것은 언어 자체를 사용한다는 거. 인간이 인식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던 그 언어는 언제나 물 자체와 다른 거야, 그죠? 사물과 다른 거야. 그래서 언어는 사물에 대한 은유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어 체계 안에는 어떤 물 자체로서의 실체와 같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심지어 소시르는 일반 언어학 강의 노트에서, 그죠? 편집되지 않는 노트 10인가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지시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어는 실체가 아니라 형식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는 거야. 언어는 지시관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죠? 그거는 기호의 자의성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 그죠? 나무 자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는 이건 이제 의미론으로 나가는 건데 리케르가 여기에 맞추어서 지시체와 연관시켜서 소시르를 비판하잖아. 그런데 먼저 언어는 이 체계 안에서 다른 기호와의 차이를 통하여 의미를 드러내. 그리고 나서 바홀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시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지시관계는 언어 체계 안에서의 어떤 특정 단어를 언어 단위를 선택한 이후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지시관계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뭐가 작동하는 거야? 언어 체계 안에서의 하나의 부분을 선택한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예도가 소시르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요거 다음에 할 강의에서 데리다, 리케르, 미셸 푸코, 들레즈 이러한 철학자들을 끌고 와서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이중성을 폭로하면서 강의를 하나 열겠는데 여러분들 그 강의도 한번 기다려 주시면 아주 재미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언어 체계 안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언어 체계 자체 안에는 그딴 건 없어. 그냥 기능적 관계만 있어. 그리고 가치 체계만이 존재하는 거야. 독특하게도, 그죠? 이러한 차이의 관계는 문자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데 맞잖아. 이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문자가 이미 작동하지 않나요? 데리다가 이제 이걸 갖고 비판하는데 소시르는 일반 언어학 강의 곳곳에서 문자의 어떤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구 형이상학이 이성과 영혼, 그죠? 음성과 어떤 사유, 여기에 형이상학적인 우위를 두는 거, 플라톤부터, 그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소시르 역시도 이런 중요한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언어의 체계 안에서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것을 이제 데리다는 그아마톨로지로 갖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시르 안에 이중성이 있어. 독특하게도 공시적 동일성을 이야기. 언어 체계의 구조를 이야기한다고. 마치 언어 체계 안에 단일한 구조와 단일한 체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소시르는 이러한 단일한 구조와 단일한 체계를 곳곳에서 자의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부정해. 이런 것들이 이중성이죠. 그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겠어. 그죠? 그 체계 역시 시간의 변화에 열려 있고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소시르. 그러나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서도 언어는 언제나 공시적 체계, 단일한 체계, 단일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역설하는 이 소시르 안에서의 체계와 차이의 어떤 독특성,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언어학 강의를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차이를 이야기해. 공시를 이야기하면서 통시의 중요성이 마치 텍스트, 소시르의 텍스트 자체 안에서, 그죠? 그 차이가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 같은데 또 공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어찌되었건 소시르는 렁그와 공시가 언어학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죠. 1차적인 것으로 봤잖아. 그죠? 그것은 소시르 안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체하게 되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언어 체계 안에는 차이만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언어 체계 안에는 기능적 관계만이 있다. 또 다른 말로 언어는 실체가 아니라 형식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변별적 관계를 통하여 의미를 획득하는 특정 시점에 공시적 관계는 동일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오해가 된 거야. 이게 차이의 체계가 어떻게 공시의 동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이 차이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면서 소시르의 사유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어디서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